섬심쟁이들의 자존심 삼심법TV. 바늘 대신 자석으로 삼심을 구사하는 것 팩트체크 해드리고 있어요. 그 과학적인 논거. 어떤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시고 아니 한의학을 왜 자꾸 과학의 잣대로 재려고 해? 왜 한의학을 과학과 연관시켜? 그걸 일반 제야 침쟁이들이나 제야 한의학자들이 말하면 그건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어. 만약에 제도권 한의사들이나 그리고 삼심괴나 공부했다고 방귀 뀌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난독증이지. 예를 들어서 저를 잘 봐주세요. 여기를 꼬집었어요. 바로 손띄게 합니다. 왜? 아프니까. 번개와 같은 신호로 꼬집었을 때 아야! 즉각 느끼잖아요. 즉각. 이것을 꼬집었을 때 이 부분의 신경 시스템이 뇌로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즉각 손 떼어 해서 우리가 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혈에, 특정 경혈에 만약에 두통에 반응하는 경혈이라고 합시다. 거기를 바늘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머리가 구름 거치듯 산뜻하게 두통이 싹 사라졌어. 그러면 분명히 침을 찌르는 행위로 나타난 결과잖아요. 그게 침을 찌르면서 도수를 부린 거예요. 아프리카 주술사처럼 주문을 외운 거예요. 부두교처럼 인형에다가 바늘 찌르고 주문을 외운 거냐고. 과학적으로 입증된다. 여기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 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축이 된 글로벌 저널이에요. 이 저널을 잠깐 소개하면 에디터 인 치프는 유판동이라는 분인데 서울 유니버시티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편집진 조승훈 경희대학교, 김민수 서울대학교, 김영우 동국대, 구성태 부산대, 이향숙 경희대, 신임 편집진 뉴질랜드 대학 파버리어 베네데티, 호주, 영국, 캐나다, 독일 글로벌 학자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에서 논문들을 수집하고 또 논문들을 내는데요.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아큐펑처, 침술과 경락을 연구하는 학술단체 겸 저널이에요. 여기에서 수많은 권위 있는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면을 보세요. 전부 한의사들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솔직히 한의사들은 경락의 존재를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해야 되잖아요. 동물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과 함께 단지 수의사만 참여해서는 안 돼요. 생화학자들까지도 참여해야 돼요. 서의사들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꾸며져 있는 거야. 이 저널은 바늘로 구사하는 유주보사, 영수보사의 효과는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듣기가 되는가. 수많은 저널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y, 그래서 여기에 줄여서 JAMS라기도 해요. 여기에 검색란이 있어요. 여기 검색란에 들어가서 수많은 논문들 검색해 봤고, 그리고 제가 가끔 자주 인용하는 의학 논문은 미국 국립보건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가서 찾아와요. 그런데 거의 전 세계의 모든 분야의 과학 논문은 여기에 다 모아져 있거든요. 미국에 사이언스 거버너 포털이 있어요. 여기에 다 모아져 있어요. 전 세계 어떠한 논문이든지 간에 과학 논문은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찾아봤어요. 즉 흔히 말하는 유주보사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듣기가 되는가. 만약에 바늘을 45도 각도로 찔러서 경락, 경맥의 흐름을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느리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침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면 적어도 한 편 정도의 논문은 나와야 돼. 그렇죠? 또 여기서 난청증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야, 영수보사, 유주보사를 감히 과학적 잣대로 재려고 해? 영수보사든 유주보사든 원보방사든 서질보사든 구력보사든 간에 어떠한 보사법으로든지 간에 삼침을 놓아서 나았어.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 그건 과학이거든. 그건 과학이라고 말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은 주술적인 행동이야. 그러면 미신이야? 만신이야? 박수무당이야? 병점 치는 만신이야? 난청증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논문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키워드를 넣어봤냐면 우리가 쓰는 의학용어로 보 또는 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 reinforcing. 이것이 보에 해당해야 돼요. 보강하다, 증강시키다, 보태주다. 사, 덜어주다, 감소시키다. 이것은 reducing, reinforcing, reducing, 보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것만 딱 놓고 치면은 알파고가 제대로 읽지를 못해. 그래서 길게 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거든. 그래서 알파고가 네가 찾는 게 이거야 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reinforcing, manipulation, 조작하다. 침을 찌르고 하는 행위를 아큐펑처 업계에서는 manip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스킬을 manipulation, acupuncture, needling and reducing, manipulation, acupuncture, needling. 그리고 이것 가지고도 또 안심이 안 돼서 영수보사의 개념은 순행 방향으로 촉진시키거나 스피드를 또 반대 방향으로 막아내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he needle, the running direction of meridian and the needling against running direction meridian. 자, running direction 앞으로 가다. against running direction 오는 것을 막아내다. 반대로 거부하다. 그러니까 유주보사 개념이 만약에 이런 거라면 하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세계적인 저널에서도 찾아보았고 여기 사이언스 거버너 포털에서도 찾아봤는데 보니까 1, 2, 3, 4, 5 쭉 나가는데 약 500여 편의 관련 논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늘을 꽂고 조작을 하는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논문이 500여 편 이상이 나오는데 두 편이 요게 나와요. running direction against running direction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매니플레이션으로서의 경열 자극 스킬이다 까지만 나오고 그 행위로 즉 running direction이나 against running direction으로 경락의 흐름이 뒤바뀌는 일 그와 관련돼서는 0.00001%에 해당하는 단어도 안 나와. 그것은 바늘이나 어떠한 수단으로 경락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거예요. 전자기장이란 한국물리학회에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놨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앙페르 법칙 퀴즈가 나와서 그러면은 끊어진 거를 가져가서 요거 그대로 요거처럼 생긴 거 주세요 하잖아요. 왜? 용량이 있잖아. 암페어 50암페어 100암페어 등등의 암페어를 프랑스에서는 앙페르라고 한다 그래요. 앙페르 법칙이에요. 이 사람은 오른나사 법칙을 주창했죠. 전자기의 활동은 오른나사의 법칙과 같다. 경열에 스크류가 없는 이 바늘을 그대로 찌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깊이 조금씩 들어가고요. 야마가 없어도 여기 침에 야마가 없어도 찔러놓고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조금씩 뽑아 올려져요. 그게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의 전자기장 흐름도 전자기의 운동은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곳이 즉 특히 이 운동성이 특히 밀집되어 있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을 경열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설이에요. 한국물리학회에서 네이버에 소개한 전자기장이란 해설이 아주 기가 막혀. 전기장과 자기장을 아우르는 단어로서의 전자기장이란 넓은 의미로는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존하는 더해주고 분배하고 결합하는 벡터 공간을 의미한다. 아우,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소름 돋았어. 혹시 봉환소체, 봉환관, 전자기장이 흐르고 특히 그것은 물리적인 어떤 자극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말한 게
이것이 이러한 개념이 포함된 게 아닌가? 여기에 벡터 공간 하게 되면 또 이거 수학적으로 대가리 깨져요. 이거 계산하려면 대가리 깨지고, 그런 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 우리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여기 한국물리학회에서 여기 전자기장이 흐르는 공간 중에는 벡터 공간이 있는데, 벡터 공간 수학적으로 따지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다. 더해주고 분배하고 결합하는 공간을 벡터 공간이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몸의 주요 경열이 각 경맥의 오행 경열이라고 가정해 보는 건 어때요? 그러면 바늘을 사선으로 꽂거나 직선으로 꽂거나 자석에 N극면을 대거나 S극면을 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 무슨 얘기냐면 인체의 이 전자기장 생체 신호는 외부의 어떠한 간섭 없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던 거야. 그런데 그것이 특히 우리 12경맥에, 우리 몸의 12경맥의 오행경혈에 특히 벡터 공간이 더 활발하다고 가정해 보면 그 특유의 봉안소체에 나온 특유의 에너지들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생체 에너지가 결합이 되어서 더해지고 분배하고 결합하는 각각 고유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벡터 공간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전자기장 신호 위아래로 좌우로 흐르는 그 전자기장 파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혈처에 바늘이 45도 각도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왜곡을 주지 않을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직선으로 찌르고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리면 금속성 바늘이 들어가서 아무런 간섭 없이 흐르던 전자기장, 광자기장이 어떠한 특별한 홀에서 특히 두드러진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금속이 들어가서 사선이든 직선이든 오른나사 그 법칙으로 왜곡을 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곡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무런 간섭 없이 흐르던 것을 바늘이, 금속성 바늘이 들어가서 생체 자기장, 광자기장에 어떠한 왜곡 현상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 방향으로 찌를 때는 오히려 증폭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찔렀을 때는 감쇄시키는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앙페리의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하면 계속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깊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적용되어서 역시 자기장, 자석은 자기장으로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을까? 라인을 왜곡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특히 벡터 공간, 더해주고 분배하고 결합하는 그 벡터 공간이 만약에 경혈에 특히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바늘을 45도 각도로 순행각도 혹은 역행각도로 변화를 줄 수 있겠지. 즉 이와 같은 식으로 경락도 흐르니까 똑같은 맥스웰 방정식 앙페리의 법칙이 지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린 생체 전자기장을 연구한 그 논문이 증거하잖아요. 피부 각질층에 바늘을 찔러 놓고 사선이든
순행 각도든, 즉 running direction이든 against direction이든 찔러 놓으면 경맥 자체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벡터 공간만큼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운데 찌르나. 그러니까 염전보사, 제사보사, 호흡보사, 서질보사, 영수보사, 개합보사 뭐 등등등등 모두가 다 경혈에 어떻게 여하의 자극을 줘서 이 경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증폭시키거나 감쇄시킨다. 그 개념이지 어떠한 논문도 단 한 편이 아니 반쪽짜리 논문도 침으로 어떠한 의학적인 수단으로든지 경맥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다라는 것을 펴낸 논문이 없어. 그건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 시도조차 안 한 거지. 아니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야.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립니다. 목, 화, 토, 금, 수. 우리는 오행침이라고 하는 삼침을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삼침은 오행 경열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오행 경열 중에서 허즉복이모, 실즉사기자,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칙에 의해서 경열들을 선택을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각도로 침을 놓거나 아니면 막대자석에 S극 엣지를 대거나 N극 엣지를 대면 원보방사와 똑같은 개념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 자, 이렇게 찔러서 이 벡터 공간에 더해주고 보태주고 결합하는 공간의 변화를 줬다. 그리고 여기 원형자석 NS만 구분해서 딱 올려놓으면 끝. 그럼 막대자석은 S극면 엣지 부분을 경열에 부착하면 안에 있는 거 퍼올리고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N극면 엣지를 대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집어넣어. 그러니까 막대자석이나 원형자석을 쓰는 것은 물리력이 100% 똑같다. 100%. 이 그림으로 이제 대단원에 막이 내립니다.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바늘을 꽂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가 원이 돼. 원. 그래서 원보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면 여기 각이 형성이 돼. 각. 모방자. 그래서 방은 사. 즉 꽂고 시계 방향 오른나사 법칙으로 넣어주고, 꽂고 시계 반대 방향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뽑아 올리고. 똑같은 것을 자석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데 원형자석의 N극면 오른나사로 밀어주는 것, S극면 뽑아 올리는 것. 막대자석도 엣지면만 경열에 자극하니까 엣지면만 넣어주거나 빼주는 거예요. 원형자석하고 100% 똑같아. 유주보사력 0.000000001%도 없어. 우리가 말하는 경락을 조절하는 능력은 없다고. 왜? 경락은 어떤 수단으로도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끝. 그러면 우리는 왜 막대자석을 안 쓰고 여기 원형자석을 쓰냐? 처음에는 5파이에 1.5T 썼어요. 김지민 박사의 실험처럼 5파이에 1.5T짜리 썼어요, 초기엔. 그런데 이게 아주 크나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은백혈이나 대돈혈 또는 족규멸이나 지음혈 이런 데다가 5파이에 1.5T 원형자석을 붙이고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으면, 특히 여자분들 하이힐 신으면 못 걸어요. 아파서 못 걸어. 그래서 충분한 자기력은 보장되는 것으로 얇고 작은 것을 열구하게 된 거예요. 찾게 된 거예요. 유아용은 2파이에 1T 써요. 유아용은 2파이에 1T.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환자가 편하게, 똑같은 물리력이라면 환자가 편하게 치료하면 안 돼? 환자 편의를 해주면 안 돼? 왜 치료자 편의를 하려고 그래? 그것까지 고려해야 친절한 의사다. 친절한 힐러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아주 짧게 요거 하나만 더 팩트 체크해보고 끝냅시다. 통증 반응점에 N극면을 부착해야 된다. 아니 S극면 부착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S극 붙여야 돼. 어떤 사람은 N극 붙여야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건 간단해. 이거 긴 설명 필요 없어. 사혈침 찌르고 삼능침 찌르고 피를 퐁퐁 내는 거는 소들사에서 사혈, 그러니까 사법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환부에 열나고 화끈거리면 S극 붙이는 거예요. 즉 열나고 기운 뻗치는 사람이 어디가 아팠다 하면 아픈 자리에 S극을 붙이면 통증이 멎을 확률이 많고요, 냉하고 기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할 때
N극면 붙이면 통증이 없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N극을 붙였어, 말대로, 누구 말대로. 근데 안 나. 아우, 이거 자석 붙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 고민하지 마세요. 어떠한 통초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석요법에서 아시오레 넣는 거 N극면 붙이랬어. 그래서 N극면을 붙이니까 더 욱신욱신 더 아파. 뭘 고민해? 뒤집어. 우리 원형 자석을 쓴다면 뒤집어. 그래서 S극면을 붙이면 돼. 그런데 아니 누군 말이야, 아픈데 S극면을 붙이래. 그래서 S극면을 붙였더니만 더 아파. 뭘 고민해요? 뒤집으면 되지. N극면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픈 자리에 N극면을 붙여놨습니다. 이거 의학적 근거 없어요. 물리학적 근거 없어요. 이게 정답이야. N극면을 붙였더니만 더 아파요. 그러면 N극면 붙였기 때문에 더 아픈 거잖아. 뒤집으면 되지. 뭘 고민해? 뒤집어서 S극면. N극면을 붙였는데 더 아파요. 뭘 고민해? 뒤집으면 되지. S극면 붙였는데 더 아파. N극.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사암도인께 칭찬받은 요법 현우야. 이렇게도 쉽고 편리한 과학적인 요법이 다 있구나.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로 바늘 대신 자석을 적용합니다. 바늘 대신 자석으로 삼침, 물리학적 의과학적 근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우리 방송 제작에 후원해 주신 분들 자막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다시 삼침 기초 틀 잡기, 그리고 삼침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 허리 아픈데 어떻게, 전립선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 계속 이어드립니다. 시청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